이것도 역시 부모님들이 직접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시는 거 있잖아요. 감정을 생산하시면 되십니다. 어떻게 감정을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 채널에서 초반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생 강의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더 깊은 인사이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어쩌면 일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때 영상의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요. 소비자 대 생산자.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 생산, 이 프로듀스라는 말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마음이 현재 많이 불안하시거나 우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류의 콘텐츠를 보시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보셔도 좋을 유익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어쩌면 하루 종일 아이 육아에 힘겨워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워킹맘이나 워킹데디셔서 온통 머릿속에 일이 우선이시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유능하게 해내서 상사의 인정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일로서 승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입시 교육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신 분들은 각종 입시 정보만 찾아다니시면서 내 아이에게 인생 꽃길을 깔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정보에 몰입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아주 몰입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도하기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인 삶이실 거고요. 그런 수동적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흔하게 많이 평소에 듣는 글자 두 개가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소비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도 엄마들 모임, 큰아이가 회장도 하고 사실 제가 아이 때문에 운영위원장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네. 어쨌든 저도 큰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들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영어 독서 모임도 했었는데요. 엄마들이 좀 주로 많이 모이면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알찬 소비를 하느냐, 마치 소비 경연대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지, 뭘 소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뭐 교육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엄마표 교육,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책을 사줄지, 그리고 어떤 좋은 강의를 듣게 해야 하는지, 학원의 특강 같은 거 뭐 어떻게 듣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심을 내시고 서로 좋은 정보를 주시려고 이야기도 뒤에서 또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주로 듣는 쪽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인지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학원이 잘 되면 그럼 학원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어느 모임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도 있으시고 학력도 높으신 분들이 계시는 그런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자녀의 교육에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귀담아 듣는 분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굉장히 뭐 소비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말처럼도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는 힘들죠. 어떤 소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의식주 소비이죠. 먹고 입고 뭐 마시고 우리가 사는 곳,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소비를 이루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서 함부로 소비하지 말라 이런 말도 저는 평소에 많이 하는데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또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부모님들이 직접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워킹맘인데 굉장히 많이 일이 늦게 끝나신다거나 예,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시면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엄마표 교육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학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소비라는 말을 붙일까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감정을 소비한다 라는 말씀 좀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왜 듣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이 소모적인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감정이 소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관계는 아닌 것이죠. 또 어떤 소비가 있을까요? 글을 소비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활자를 소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소비만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조차도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았을 때 다른 어떤 액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소비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SNS에 몰입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분들이 예, 시간과 이제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SNS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드라마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시기도 하시고 사실은 저도 드라마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 조금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소비를 줄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야지만 아이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이제 양질의 영어 콘텐츠들도 보여줄 수가 있고 예, 책도 읽어줄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마련되는 것인데 드라마나 어떤 문화 콘텐츠에 너무 이제 열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조금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좀 발전적인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비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이제 소비와 반대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로하시거나 약간 좀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불안이 높으시거나 그리고 내성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소비의 삶을 멈추고 생산을 하면 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서 감정을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을 생산하시면 되십니다. 예, 어떻게 감정을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느꼈던 감정을 아까 글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글로 쓰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제 생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내 마음 감정을 잘 적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생산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많이 힘들 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의 감정을 그림에 투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격이 내향이신 분들이나 조금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되게 유명한 화가분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러한 경향성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감정이 소모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생산적인 글쓰기나 예술 활동들
이런 것들로 마음을 다독이고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 SNS에 몰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SNS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친구들이 또 고등학생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고3 정도 됐으니까 이미 이제 뭐 스마트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계속 이거를 소비만 하지 말고 만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누군가의 것을 소비하고 혹은 선생님의 수업을 소비하고 그 강의를 소비하던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므로써 자신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를 소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유능하게 스스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초보였던 시기를 다 겪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유튜브 제 영상들 그거를 조금 올려볼까 해서 그중에서 그래도 몇십 개 정도는 올려왔지만 너무 초반에 그 기술적으로도 떨어지고 저도 이제 초보였던 그런 시절을 다시 마주하고 다시 올리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를 많이 해봐야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이 여기서 발현이 되는 것인데 수정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소비만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무엇인가를 만들어보는 사람이 되면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의식주 같은 거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뭔가 내가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옷을 계속 사는 것보다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아니면은 적어도 어떤 마케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요즘에는 이 SNS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시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먹는 것도 사실은 이 음식의 영역이야말로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영역이죠. 저는 이런 그 음식을 한다든지 또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먹고 있는 그 먹방 콘텐츠가 유행을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무엇인가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콘텐츠화 하거나 그 먹방 콘텐츠를 찍는 사람들에게 내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처럼 또 인생이 재밌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셔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꼭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첫 발을 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첫 발을 무사히 떼고 한두 발 더 나아갔을 때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행로가 조금이나마 시야에 들어올 것이고요. 조금 더 인생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처음부터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해서 최고의 결과치를 바로 생산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더 발전하고 삶이 바뀌는 그 점 같은 존재로서 지나가 보면은 추억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 어떻게 제가 발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연하지만 이 일을 좀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볼까 해요. 그냥 예전에 제가 제 아이랑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엄마표 영어 했던 것처럼 유튜브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하루 이제 행복하고 재밌게 또 지내게 되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